안녕하십니까, 황혜실입니다. 국민의힘이 5년 8개월 만에 장외로 나섰습니다. 민주주의의 심판인 선거를 부정하고 내란의 불씨를 다시 들고 나온 겁니다. 더 심각한 건 태극기 부대 부정선거론자 연대 가능성인데요. 극우와 손을 맞잡는 순간 국민의힘은 보수 정당이 아니라 내란당의 색을 스스로 입는 꼴입니다. 국회가 아닌 거리, 민생이 아닌 방탄, 국민이 아닌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장외투쟁. 그런데 말입니다. 정치학의 ABC도 모르는 국민의힘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60%를 넘는 상황에서 명분도 없는 장외투쟁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참으로 한심하고 멍청한 선택입니다. 9월 21일 끝장뉴스 시작합니다. 네, 류혁 전 법무감찰관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정치 이슈 내부 보고서 시작하겠습니다. 감찰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심우정이 드디어 출석을 하는군요. 네, 네. 오늘 출석이라는 아침에, 표현이 맞진 않겠지만, 예, 네. 오늘 네. 오늘 피고발인 신분으로 이제 그 조사를 받으러 나왔죠. 예, 네. 관련해서 일단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네, 네.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조사 앞두고 한 말씀 먼저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관련해서 즉시항고 포기 결정 과정에 대한 입장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경 당시 박성재 장관한테 검사 파견 받은 거예요? 그 재판부, 취소결정 재판부의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시항고를 통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가지고는 있습니다. 적시항고 기간 7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금요일까지로 제가 적시항고 기간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때문에 적시항고에 따라 이제 상급심의 법적 판단을 하는 데는 특별한 장애는 없고. 네, 심우정 전 총장 네, 네. 표정을 보니까 이 화가 가득 있어요. 네. 내가 왜 여길 나와줘? 말하면서 이렇게 나가고 있네요. 뭐 예. 그렇기도 하지만 좀 긴장도 된 것 같고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뭐 변호인 차량인 것 같은데 그 제가 듣기로는 심우정 전 총장이 변호인을 구하는데도 꽤나 애를 먹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 후배들이 뭐 이런 그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 이런 것을 뭐 그 맡기를 꺼려 해가지고 상당히 애를 먹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일단 피하지 못하는 혐의들이 있는데 네,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구속 취소 당시 즉시 항고 포기 네. 조금도 이제 법제처장 설명이 있었잖아요. 즉시 항고 할 수 예, 있었어요. 예. 네, 네. 근데 안 했습니다. 즉시 항고 안 하고 나서 보통 항고도 할 수 있었어요. 네, 안 네. 했습니다. 그래서 석방시켰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고발을 당했고, 그 다음에 그거 이외에도 뭐 몇 가지 뭐 또 그 추가로 고발당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렇게 통화 내역이라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의심스러운 점에 대해서 특검에서도 정확하게 밝혀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한 것 같고요. 그 무엇보다도 그냥 일단 참고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피고발인이 어떻게 다른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그 것 같아요. 피의자로 부르는 경우, 피고발인으로 부르는 경우 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피의자라는 거는 이제 수사기관에서 이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라고 해서 피의자로 특정을 하는 경우를 예. 피의자로 소환하는 것이고요. 피고발인의 경우에는 이제 그 고발을 당한 사람. 근데 고발을 당했다고 해서 모든 피고발인이 조사를 받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아무런 이유 없이 좀 약간 좀 그 뭐 민원성 고발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좀 사실 저도 고발 일하다 보면 말도 안 되는 고발 당한 경우도 많거든요. 예를 들면 뭐 정말 이 고발장 내용 자체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식의 고발장도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좀 얘기가 빗나갑니다만 그림을 그려서 뭐 이게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그 자체로. 경우는 조사까지는 가지 않지만 조사하지 않습니다. 그 예. 경우에는 그냥 각하 처분을 해버리는데 네. 이 경우는 그렇게 각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서도 일단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을 했고 그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을 한 이상 혐의 의무에 대해서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핵심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즉시 항고를 왜 하지 않았는가 포기했는가 하고
비상계엄 당시에 검사 파견 지시를 당시의 법무부 장관 박성재 장관에게 받았는가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성재 장관에 대한 일종의 참고인 신분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공범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고 지금 그 내란 특검의 경우에는 공수처에서 파견 나온 팀, 검찰에서 파견 나온 팀, 경찰에서 파견 나온 팀 이런 식으로 여러 팀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심우정 총장을 조사하는 팀은 공수처 팀과 경찰 팀, 요 팀으로만 순수하게 이루어진 팀이라고 합니다. 예, 검찰에 안 맡기고 있다고 하거든요. 조은석 특검이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거는 뭐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박성재 장관의 경우에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경우에는 공수처 팀에서 맡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고발장을 제출했던 그 기관에서 파견 나와서 그 기관의 그 수사 담당자들이 수사를 한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검찰이 전직 검찰총장을 조사한다든가 검찰이 전직 법무부 장관을 조사한다면 그 공정성에 의심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예 이 수사 자체를 경찰팀, 공수처팀에 맡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건 이제 사안의 중대성이나 이제 특검이 맞느냐 안 맞느냐의 결정에 따라서 뭐 달라지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사안의 중대성 그리고 또 외부의 시선에서 볼 때의 그 공정성 이런 걸 고려한 조치로 보입니다. 예. 네. 조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와, 이게 진짜 양심이 없네요. 윤석열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추가 기소 관련해서 보석을 청구했다. 진짜 양심이 없네요. 뭐 이제 여러 재판 가지 뭐 보석 청구서에 여러 가지 법률적인 쟁점도 뭐 지적을 예. 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병보석. 그러니까 본인의 신병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건강상의 이유를 문제를 들어서 예. 보석 청구를 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기각될 겁니다. 이건 뭐 바로 기각. 이건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네. 기각될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러면은 이 변호인단이 예. 이렇게 명확히 기각을 예상할 텐데도 하는 이유가 또 있지 않을까요? 계속 뭔가 좀 논란이라던가 이런 그런 거리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겠죠. 그리고 이제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라는 점을 계속 지적을 해서 그런 걸 축적해 놓으려는 의도인 것 같은데 그렇게 이게 쉽게 법원에서도 쉽게 판단해가지고 보석을 허가하거나 그럴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이게 추가 기소 관련해서 보석 청구인데 네. 그럼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그냥 놔두면은 그러면 계속 보석이 허가된다 하더라도 구속 상태인 건지. 지금 현재 구속되어 있는 범죄에 대해서 지금 구속되어 있는 그 건에 대해서 하는 그 겁니다. 건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그럼 풀려날 가능성도 있다는 거네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죄도 많고 수사에 응하지 않고 네. 증거인멸 가능성도 있고 건강상의 문제도 본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사안도 중대하고 중형의 선고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건 100% 기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00% 기각이다. 예. 그러니까 구속 취소 후에 다시 재구속될 때 네. 추가 기소건이 바로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였는데 네. 관련해서 보석을 청구했으나 기각이 예상된다. 기각이 예상이 아니라 이건 뭐 어느 분이 이거를 만약에 보석을 허가한다면 이건 즉시항고 그때 당시 구속 취소 이상의 말도 안 되는 그러네요. 판단이거든요. 예. 이자희님이 어이없어 평생 감옥에서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네네. 나는 스캘퍼다. 술 안 먹어서 너는 건강해서 보석 신청했냐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지금 다들 분노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실은 의사가 원래 바랬던 게 그 당뇨 진단을 받고 나서 의사가 원했던 게 그 제한된 조절된 식단 그리고 건강한 규칙적인 생활 술 마시지 말라 이런 그런 그 주의사항을 줬다는 건데 지금 딱 그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거든요. 예. 그런 걸 보면 네. 제가 보기에는 건강상의 문제는 본인이 그걸 내세우는 것 자체가 좀 부끄럽지 않나. 엊그제 김건희도 네. 저혈압으로 외래 진료를 받았거든요. 네. 근데 윤석열이나 김건희가 지금 다 건강상의 이유를 들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약간 보석을 바라는 거죠. 보석 그리고 나중에 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감형? 계속 감형이라기보다는 감형은 뭐 대통령이나 뭐 이런 정치권의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고 본인들이 뭐 형 집행 정지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외부 병원에 진료를 받는다는 핑계로 나가서 입원을 한다든가 이러면 조금이라도 자유를 누릴 수 있었거든요. 과거에 그런 사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그런 거를 노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절대로 봐주면 안 되고. 네, 이건 뭐 엄정하게 해야 될 것 같고 지난번 김건희 씨 저 병원 진료를 받으러 왔을 때도 보면 그 나갈 때는 요즘에 원칙을 딱 정해놨다고 하거든요. 당연히 이제 그 개호 도구라 그러죠. 개호 장비라 그러죠. 그 이제 그 수갑 채우고 그건 이제 가렸고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그리고 복장은 평소에 수용자 복장이 아니라 그 병사동 복장을 착용했거든요. 평소 그 옷을 입는 게 아니군요. 예, 저 지난번에 그 윤석열 씨도 병원에 한림대병원 갔을 때 이 줄무늬 옷 입는 그 옷을 입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원칙을 딱 정해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칙에 따라서 뭐 지휘고와 불문하고 그렇게 외부 병원 진료를 나갈 때는 개호 장구를 채우고 그 다음에 그 병사동에서 입던 옷을 입는다. 지금 그 원칙을 따르고 있고, 예, 엄정하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네. 보석이 한번 기각이 되면 네. 재신청을 할 수 있나요? 계속 할 수는 있습니다. 계속 할 수 있나요? 예, 뭐 이유가 예를 들면 뭐 지금은 몸이 좀 안 아프더라도 뭐 거의 죽기 직전이 됐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혹은 뭐 외부에 나가서 수술을 받아야 된다든가 이런 새로운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언제든지 보석 신청을 또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약간 재판 지연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치진 않죠? 그럴 수도 있어 보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실질적으로 그렇게 그 보석 청구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재판에 출석하는 걸 미룬다던가 그걸 본인이 그 뭔가 좀 항변한다던가 이 재판 소송 전략으로 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뭐 대기업 뭐 회장들이나 잘 생각해 보시면 기억나시겠지만은 그런 걸 하나하나 쌓아놓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당연히 특검에서도 이렇게 보석 청구 신청한 것을 일종의 그 양형 자료라고 해야 되나 예. 그런 그 또 행용 태도라던가 이런 걸 판가름할 수 있는 자료로 자꾸 축적을 해둬야 될 겁니다. 그럼 일단 보석을 청구하고 나서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석 청구를 하면 그 나중에 이제 그 재판장이 보석 신문 같은 걸 해야 되거든요. 근데 본인이 출석을 안 하고 있는데 그게 그거는 가능하겠습니까? 출석을 할란가? 그거 모르겠습니다. 보석 신문을 하면은 거기에 또 출석을 한다면 지난번에 구속적 부심 때 출석한 것처럼 아주 좀 신기한 또 현상이 생길 것 같습니다. 재판은 출석 안 하고 보석 심사는 출석하는 이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는 그럴 수 말씀이네요.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아주 재미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양심도 없고 아주 얄밉습니다. 그냥 바로 기각해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심우정 전 검찰총장으로 넘어와서 네네. 자, 당시에 이제 즉시 항고를 포기했던 당시에 그 직전에 뭘 했냐면요. 이 사람이 대검 부장회의를 엽니다. 예, 마치 이제 알리바이를 형성시키려는 그런 목적으로 저는 봤었는데. 네네. 그래서 이제 사실 요거는 불필요한 절차다라는 지적이 그때 많았었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대검 부장회의는 일종의 요식행위였던 것 같고요. 요식행위였다. 그리고 뭐 구속 취소에 따른 즉시 항고를 포기하기 위한 하나의 뭐 정지 작업 비슷한 거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런 회의라는 게 말이죠. 사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아무리 모여서 회의해도 결국은 똑같습니다. 결국 회의를 하는 목적, 그 다음에 아주 중대한 사안이나 아주 복잡한 사안이 있으면 자기랑 아예 생각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는 게 가장 좋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날 그 제 대검 부장회의 내용이 조금 뭐 바깥에 흘러나오기도 했지만 전반적인 내용이나 이런 데 있어서 이 총장의 결단, 그러니까 즉시항고 포기라는 결론을 이게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지적한 사람은 그때 당시에 그 수사팀, 특수본 수사팀 그쵸. 거기 말고는 없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런 거에 비춰보면 이 대검 부장회의는 사실 요식행위, 그렇게 요식행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네. 딱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 그런 불필요한 절차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대검찰청이 당시에 이런 경우가 있었다. 그러니까 과거 검찰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해서 재수감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걸 확인하고 나서도 네네.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도 제가 처음 검사 생활 시작했을 때는 이 보석의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 구속 취소라던가 뭐 적부심 뭐 이런 거에 대한 즉시 항고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즉시 항고를 하면 바로 그 결정, 보석 허가 결정의 효력이 정지되는 이런 저는 처음 검사 생활을 시작했을 때 그랬습니다. 그런 모든 즉시 항고의 위헌성이 지적이 된 것이 결국 그런에도 불구하고 계속 검찰이 단 한 번도 그런 사안에서 즉시 항고를 포기한 적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요. 쉽게 말씀드려서 포기한 적이 없어요. 계속 즉시 항고를 해오다가 유일하게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것이 이 건,
그리고 윤석열 씨 건입니다. 이게 제가 다른 뭐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윤석열 씨가 아니라 보통 일반인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이었을 때도 즉시항고를 포기했을까요? 안 했겠죠.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이 즉시항고 포기 결정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예. 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불순한 의도. 저는 즉시항고 포기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 심우정 총장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지금 뭐 그때 당시 그 상황을 되돌아보면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이 탄핵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약간 좀 득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그럴 때였거든요. 그런 시점에서 그 심우정 총장 주변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좀 추세가 변해가고 있다. 그러니까 너도 판단 잘해라. 이런 식으로 정말 좀 귀에는 듣기 좋아 보이는 그런 말들을 많이 했을 겁니다. 단 한 명도 그 상황이 만약의 경우에 즉시항고를 포기했을 경우에 그거는 혼자 본인이 오롯이 책임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검찰 조직뿐만 아니라 전체 나라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제대로 말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진짜 그 주먹 불끈 쥐면서 개선 장군처럼 나왔던 윤석열의 모습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차에도 그다음에 그 경호 차량에도 그 김성훈의 지시라고 되어 있지만 경호 차량에도 이게 총을 일부러 소총을 일부러 노출시킨 채로 무장 차량에 탑승해가지고 마치 위세를 과시하듯이, 예. 그렇죠? 그런 장면을 무슨 마약왕이 갑자기 무슨 뭐 출소라도 하는 그런 장면을 연상케 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이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본인도 신중하게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주변에 그런 거를 제대로 말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 같은데 아니 결국 심우정이 판단을 못한 게 아니라 조희대, 지기현, 심우정, 윤석열 다 짜고 치는 걸로 해서 구속이 취소가 된 거죠. 석방시킨 그렇습니다. 거죠. 그거를 밝혀내야 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지금 뭐 특정인을 떠올린다면 몇몇 사람들 심우정 총장에게 전화 걸어서 지금 법원에서 저렇게 구속 취소까지 한 마당인데 당신은 즉시항고만 포기하면 된다. 요렇게 조언을 했을 사람들이 최소한 몇 명은 제가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심우정 총장도 그 사람들이 그런 전화를 했었다는 거를 말을 못할 것이고 예. 그 사람들도 그런 전화를 했었다는 걸 인정할 리가 없고 결국은 심우정 총장 혼자 이걸 뭐 책임져야 될 문제가 돼버렸습니다. 예. 예. 일단 오늘 특검은 휴대전화 또 대검에 대해서 압수수색하면서 네. 약간 이제 휴대전화를 이제서야 보는 그 제스처를 취하고 있고 국힘에서는 요거 가지고도 좀 딴지를 걸고 있습니다. 몇 달이나 지났는데 네. 휴대전화 압수수색해서 뭐가 나오겠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는 합니다만 저로서도 사실은 휴대전화 이제서야 압수수색하는 거는 약간 좀 아쉽긴 해요. 그렇죠. 뭐가 나올까요? 근데 그래도 압수수색이라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해서 증거를 찾는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 늦었지만 어쨌든 압수수색이라는 절차를 통해 가지고 최소한 증거가 인멸됐구나 혹은 휴대전화와 관련해 갖고 더 이상 남은 증거가 없구나라는 정도라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사실 이런 경우에 휴대전화 압수수색 안 하고 그냥 수사를 진행하면 왜 휴대전화조차 압수수색 시도를 안 했냐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라도 어찌되었든 특검에서는 그 최소한 반드시 거쳐야 될 절차로서 압수수색을 했을 것이고 과거에 다른 사람들 그 압수수색을 미리 사전에 했던 곳에서 심우정 총장과의 통화 내역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렇죠. 예. 비화폰 같은 게 벌써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거를 맞춰가면서 휴대전화를 바꿨구나 이런 사실이라도 밝혀낼 수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은 뒤늦었더라도 해야 될 의미가 있습니다. 네. 예. 심우정의 즉시항고 포기권은 이렇게 혹시 짜고 치는 고수톱이 아니었는가 이 부분을 밝혀내면 될 것 같고. 혹시 짜고 치는 고수톱이 아닌 게 뭐 그런 게 아니고 짜고 친 건 맞을 겁니다. 네, 짜고 친 건 예, 맞을 겁니다. 예. 그걸 아무튼 밝혀내는 게 핵심이잖아요. 요거 말고 큰 건이 또 하나 있는 게 비상계엄일 당시에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사 파견을 지시받았다라는 네네. 의혹이 있습니다. 실제로 계엄일부터 이튿날까지 통화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네. 예, 요것도 굉장히 의심이 갑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게 합수본이 생기면 당연히 법률적인 문제가 생기고 그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형사 절차라던가 혹은 그 내란
내란죄 본인들이 처벌받는 건 생각 안 하고 이 계엄에 대해서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전부 다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서 뭐 이렇게 형사처벌을 할 생각이었다는 건 너무나도 명백하지 않습니까? 처단이라 그랬었죠. 맞습니다. 그런 역할을 아마 검사들이 수행해 주기를 기대를 했을 것이고 과거에 12.12 사태 때도 실질적으로 그런 식으로 파견되어서 합수부의 법률적 조언이라든가 자문관으로서 역할을 검사들이 수행을 했었습니다. 12.12 사태 때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일부 그 검사들 그리고 일부 그때 당시에 그 군 법무관들 전원 거의 다가 그때 당시 그런 정치적인 상황을 법률적인 측면에서 해결하는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런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서 검사 파견을 추진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건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그런 사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니 윤석열 하면은 사실 전두환을 굉장히 추앙했던 인물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12.12 사태를 굉장히 복습하면서 네네. 검사 파견을 지시했을 가능성이 정말 높네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검사 파견을 했던 사례를 박성재 장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본인도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본인 이전에 선배들이 파견 나갔던 선배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 그러니 한번 검토해봐. 이런 식으로 법무부 간부들에게 지시를 했었다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명을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요게 검사 파견 지시가 네. 실질적으로 일어날 뻔했던 게 뭐가 있냐면 계엄 당시에 대검 소속 검사 네네. 방첩사하고 연락을 나눈 뒤에 선관위로 출동을 했다는 의혹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요거가 이제 방첩사 요원들은 이렇게 들었대요. 검찰과 국정원이 출동할 것이다. 실제로 이렇게 명령을 받았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네. 그 방첩사 요원들이 이제 와가지고 그냥 없는 말을 지어낼 이유는 전혀 없거든요. 그럼요. 없는데 갑자기 검찰과 국정원을 얘기할 리가 없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검찰과 국정원의 이 일부 인력이 중앙선관위로 파견될 출동할 예정이었다는 거는 분명히 이 계엄을 도모했던 세력들의 원래 계획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 필요로 했던 것은 그 선관위 서버를 압수해가지고 그걸 포렌식하는 거였지 않습니까? 예.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대검 과학수사부거든요. 아. 이 과수부의 담당 과장 그리고 뭐 수사관들 이 포렌식 담당자들을 아마 파견시키려고 했던 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게 실제로 이제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이 발견이 됐는데 네네. 이 당사자들은 사실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부 묻는 전화였다 이렇게 지금 변명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 저도- 긴박한 순간에 저도 참 그게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예. 안부 전화 그거는 전반적인 통화 내역을 봐야겠죠. 사실 그런 상황에서 제일 먼저 전화를 많이 주고받았던 건 가족들일 겁니다. 아마 그죠.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집에 안 들어온 사람이 예. 있었으면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저기 멀리 여행가 있었던 집사람이 저한테 전화를 했었으니까 서로 간에 안부 전화를 하고 그랬을 텐데 그런 거 없이 친구들하고 전화를 열심히 했다. 그거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 안부를 묻는 상황은 아니었겠죠. 예. 그러니까 아마 특검에서도 그런 전후 통화 내역이라든가 이런 걸 명확히 보고 나름대로의 판단을 내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